네, 사실 뭐 이런 증상들이 있어도 저희가 보통 어떤 몸의 증상 내진 상태라고 생각하고 질환이라고 여기질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게 정말 이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정말 다이어트 때문에 이런 것도 오나요?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특히 그 장의 운동을 촉진해주는 섬유질, 섬유소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섬유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변비가 되고 또 장 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배도 아프게 되고 또 배에 가스가 차게 되고 복부 팽만감 아주 이런 그 다양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적에는 칼로리가 없는 뭐 오이나 당근 같은 그런 야채들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금방도 얘기했지만요. 왜 긴장된 상황에서 저런 그 작용이 자꾸 나오는 걸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 이걸 할 거예요. 저희가 느끼는 스트레스는요, 이 뇌에서 이런 스트레스나 긴장을 느끼는데 그것이 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뇌로 느낀 스트레스는 바로 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신경망을 통해서 뇌로부터 이 장으로 스트레스가 전달되면서 장의 운동을 빠르게 하거나 또 느리게 할 수가 있죠. 스트레스는 뇌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위나 장으로까지 충분히 전달되고 장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변비 있고 뭐 이제 장 트러블이라고 그러죠. 배가 아프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배를 만져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내 손은 약손 이렇게.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까? 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지 장으로 가는 혈류량, 혈액량이 증가해서 장 운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더운 여름철에 아주 그 과도한 에어컨은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쪽 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은 장 운동에 변화가 생겨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배는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여름에도 진짜 배만 살짝 덮어주고 자거든요. 배는 꼭, 옛말이 틀린 게 없다니까요. 네. 꼭 집어서 확인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급작스러운 생리현상이 있다고 해서 가라앉기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니까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본격 메디컬 버라이어티 비타민 병원 사용 설명서. 익숙합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 어우야, 진짜다. 이 소리도 그래, 비행기. 심하면 이 소리도 아닌 바로 코 고는 소리. 나폴레옹, 루스벨트 대통령, 처칠도 피해갈 수 없던 치명적 증상. 비행기, 기차 소리도 부럽지 않은 엄청난 소리가 대표적인 특징인 나보다 남이 더 괴로운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 오늘의 주제는 우리 국민 40%의 고통, 코골이.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코를 안 걸면 무서워. 맞아요. 코를 막아버리고 싶어. 갑자기 멎을 때가 있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고요. 거의 각방까지 준 적 있어요. 소리 때문에. 애기도 잠 못 자고. 네. 우리 할머니가 제일 많이 골아. 누우면 고막 칵 골아. 내가 미치겠어. 그게. 그런데 코골이는 단순 습관이 아닌 우리 몸의 위험한 증상이다? 성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크다.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고혈압 부정맥 2배, 관상동맥 질환 3배, 뇌혈관 질환 4배 이상 위험하다. 또한 이 증상은 교통사고와 이혼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코골이 증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코골이는 잠을 잘 때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발생한다. 늘어진 목젖이 기도를 가리거나 혀가 뒤로 처져 숨길이 막히게 되는데 이 좁아진 부위로 공기가 지나가며 근육을 진동시키는 것.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우리 몸에선 심각한 질환들이 나타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코골이의 대표적인 증상, 수면 무호흡증. 제가 저거였잖아요. 숨을 안 쉬는 것인데 숨을 안 쉬는 것이 10초 이상 됐을 때 우리가 무호흡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는 거는 거기에다가 더하기 중한 졸림증이라든가 만성 피로가 있을 때 우리가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 환자의 수면 모습.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죠. 힘이 들어가 보여요. 수면 무호흡 중엔 기도가 막혀 원활한 호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때 혈중 산소 농도는 함께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은 그 박동을 무리하게 올리게 돼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된다. 또한 뇌혈관의 산소 농도마저 떨어뜨려 각종 뇌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순 습관이 아닌 반드시 고쳐야 하는 질환 코골이. 코골이로 고민 중인 4인의 실험단과 함께 코골이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나이가 다양하죠. 여자분도 계시죠? 우선 치유를 위해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 첫째,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코와 목에 막힌 곳을 찾자. 어떤 검사인가요? 그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보통 이제 상기도가 좁아져서 발생을 하는데요. 목이나 이제 코 쪽에 상기도 쪽에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이나 좁아지게 하는 그런 질환이 있는지 그 상태를 보는 검사입니다. 구강과 비강 검사를 통해 기도가 정상인에 비해 좁아진 곳이 있는지 확인할 것. 지금 보이는 것은 코골이의 원인인 좁은 상기도가 발견된 방사선 사진. 좁아져 있어요. 둘째, 당신의 잠자리를 공개하라. 이를 위해 준비된 검사, 수면 타원 검사.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즉 뇌파라든가 안구 운동이라든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보기 위해서 코에다가 온도와 압력 센서를 달아서 보고 검사를 갖다가 주무시는 동안에 하면서 그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의 정도, 얼마 정도가 심한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수면 타원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면 타원 검사 준비 완료. 저러고 자요? 이 검사를 통해 다양한 수면 형태가 파악되는데 약이라도 먹어요, 저겠지. 앞서 봤던 수면 무호흡증.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쉬지 않고 모발을 뽑는 수면 중 간질. 모발을 뽑아? 머리를 뽑아? 저기 자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쫙. 이갈이.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듯 행동하는 수면 장애까지 모두 수면 타원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유, 아침에 얼마나 힘들까. 그렇다면 실험맨 중에도 이상 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었을까? 예, 4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좀 심하게 나타났고 나머지 3분은 그렇게 심한 정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이렇게